요즘 따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있으신가요? 소변을 자주 보거나 또 못 참을 정도로 급하신가요? 정액이나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뇨기학과 전문의 송환입니다. 초기 증상이 없는 전립선암, 그렇다면 어떻게 초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정관검진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검사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종류의 암과 비교해서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각종 배뇨 증상과 전이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그 위치가 방광 아래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이 불안정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러 가거나 못 참을 정도로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사정을 하다가 갑자기 피가 나면 굉장히 무섭죠. 또는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도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일 많이 전이가 되는 곳이 골반 그리고 척추인데요. 이로 인해서 뼈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 양쪽 다리에 근육이 악화되고 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고 하는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40대부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항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만져지는데 이를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합니다.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다. 이거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안내를 받으시면 큰 불편함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항문에 손가락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항문이 좁으신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힘을 빼고 있으면 검사는 금방 끝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일반적으로 항문에 초음파를 넣고 12군데 이상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마취할 때만 아파요.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혹시 조직 검사를 하고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 정액에서 피가 나왔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문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에서 출혈이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약 2% 정도에서 급성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열이 많이 난다거나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내원하십시오. 전립선암이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성기능 장애, 수술 전 저희가 전립선 MRI에서 전립선 그 피막을 침범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침범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경 보존합니다. 그러면 성기능 보존할 수 있어요. 최근 전립선 수술은 대부분이 로봇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확대된 시야에서 저희가 아주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성기능의 보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 로봇 수술을 받았으니까 성기능이 다 보존된다 또는 수술 전보다 좋아진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수술하기 전 단계까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년 정도 재활을 잘 해야 회복이 되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전립선암으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면 전립선 그리고 정낭이 제거됩니다. 정관도 양쪽을 자르기 때문에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 시까지 느낄 수 있는 오르가즘, 사정을 할 때 느낌들 다 그건 느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치료 후나 치료 중에 부부간의 성생활, 전립선암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립선암이 발생하고 진행에는 나이, 가족력, 식습관과 관여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약 9%에서 가족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 내에서 전립선암의 환자 수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식습관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런 사람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고 이민 세대가 거듭될수록 미국의 암 발생률과
비슷해지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과다한 육류 섭취, 이것들은 전립선암의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비만인 경우에는 전립선도 커지고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식이 조절,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정기검진인데요. 증상이 아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50세 이상 남자분들은 매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대입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콩, 그리고 콩의 가공식품인데요. 된장, 두부, 특히 남자의 제일 좋은 야채 1등이 토마토죠. 이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전립선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게티 소스와 같이 열을 가해서 조리한 형태로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배추,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배추 등도 DNA 손상을 예방하고 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증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맛이 없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케겔 운동, 요실금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은 1년에 90% 정도는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을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0번 하실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엉덩이 사이에 종이를 하나 끼워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이가 꽉 조여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이 종이를 부셔버리겠다, 쭈그러뜨려 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립선암은 예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면 생존율도 좋고 성기능, 요실금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비뇨기학과 전문의 송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